오늘 나는 시간을 여행한다. 그것이 화려한 빌딩. 안녕하십니까. 로버스 인더스트리. 네, 조사받고 오셨나요? 아, 이런 내용 이제 물가만이. 나나님, 엊그저께 당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서 셔츠를 보내드렸는데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딱 좋은 날이죠. 네, 오늘 같은 날. 근데 자전거 타기에는 조금 춥더라고요. 저는 추울 때는 자전거 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찬바람을 얼굴을 좀 많이 보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제 위험무산성이 같이 숨을 좀 크게 들이쉬는데 그때 찬바람이 새로 많이 들어서 추운 날씨에는 어제 반장을 하셨던 닉네임이 어려워가지고 로버스 인더스트리 사이트에다가 자기는 셔츠를 과감하게 양보하겠다. 되게 멋있는 척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누구세요라고 생각했는데 머시풀 페이트님께서 굉장히 멋있게 자기가 받아야 될 셔츠를 남한테 양보하겠다. 근데 양보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눠드리는 거예요. 머시풀 페이트님께서 괜히 멋있는 척 훅가시를 존나 잡더라고요. 제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멋있음은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멋있는 척 하려고 어떻게든 뭐 멋있게 해보려고 훅가시를 너무 잡았고 적당히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안 줍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회원분들, 시청자분들 길을 너무 잡았어. 시가를 파버린다는 듯과 살벌해가지고 방송하다 말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뭐 어쨌든 어제 뭐 나름 뭐 당장 수행을 잘했죠. 단장으로 잘하고 어제 뭐 이상한 애들 보면 잘 다독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장을 한 분 선출해서 선출된 반장님께서 당 전체 활동장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고 이상하게 글 쓰거나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르르 달려들어서 공격하면 다불이 되니까 다불이 치지 말고 단장이 알아서 선도하고 단장이 알아서 혼자 싸우고 싸우다 안 되면 제가 이제 강퇴시키면 되니까 오늘은 반장을 제이슨 박님을 추천한다. 그래요. 추천 들어왔으니까 제이슨 박님이 오늘은 반장을 하는 걸로 하고 한자 내자님은 추천 아무도 안 해요. 본인 닉네임이 어려워서 아무도 추천 안 하니까 오버하지 마세요. 뭐 저는 당장 안 합니다. 저는 추천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도 추천 안 하거든요.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설레발 좀 치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 한자 내자님 추천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설레발 좀 치지 마세요. 아니 본인이 한다고 해도 안 시켜주는 바닥에 누가 추천한다고 내가 시켜준다고 왜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걔랑 똑같네. 설레발 치고 치면 안 돼요. 왜 설레발을 치고 그러세요? 아무도 추천 안 합니다. 오늘은 누가 밀어요? 밀기는 저 양반 진짜 웃긴 양반이네. 밀기 뭘 밀어? 혼자 동떨어진 데 있으면서 혼자서 아주 그냥 외로움에 그게 달아갖고 한자 내자니 아무도 밀지도 않고 추천 안 하거든요. 제발 좀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진정하게 설레발 좀 치지 마세요. 아무도 본인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본인이 여기 들어와서 채팅 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주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떤 장단에 맞춰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발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부담스럽네 진짜. 커피도 한 잔도 안 보내주시면서 채팅은 또 존나 열심히 쳐요. 어떻게 하나 받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한자 내자님은 이제 제가 더 이상 글 안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이슨 팡님께서 단장 선출되셨습니다. 제이슨 팡님한테 계기거나 말대꾸 하는 사람 가차 없이 강퇴당합니다. 완장을 찾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제이슨 팡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욕하셔도 되고 단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단 진행을 잘 못하고 억제 정책을 잘 피지 못했을 때 탄핵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제이슨 팡님한테는 선물을 뭘 준비했냐면 스프링 시즌이잖아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에 걸맞는 아주 화사하고 이쁜 스타벅스의 옛날처럼 오봉 주전자 아니고요. 굉장히 화사하고 이쁜 텀블러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장으로 수고해 주실 제이슨 팡님한테는 스프링 시즌에 걸맞는 굉장히 화사하고 이쁜 봄에 걸맞는 텀블러, 꽤 좋은 건데요.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르님께서 여자를 선물로 달라 여가부한테 뒤지고 싶습니다. 큰일 당합니다. 방장한테 개기는 사람은 옆집밖에 없습니다. 제이슨 팡님이랑 제이슨 스타뎀이랑은 친인척 관계인가 트래블레이전이 이런 개그치면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눈팅만 하고 있어요. 본업이 운송업이라 매일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팅만 하면 셔츠 안 주나요? 네, 안 줍니다. 알면서 눈팅하시는 분이 또 채팅은 어떻게 치셨대요? 또 E클래스 쿠페 B필러 없는데 감성 괜찮을까요? 큰 문제 없습니다. B필러가 없는 대신에 A필러와 C필러 쪽이 더 강하게 들어가고요. 하부 쪽에서 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B필러가 없다고 해서 강성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조금 연약하게 느껴지고요. 전복시의 중심 부분에 똥찜을 정확히 맞으면 더 잘 찌그러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거 감안하고 타는 게 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재택근무하며 라이브를 보니 참 좋습니다. 오봉 텀블러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고 우리 방장님은 이따 시청자 수 700명 넘어가면 작년 추석 때 주주총회 때 있었던 내용 중에 녹취록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해서 녹취록은 윤석로랑 저랑 변호사 대동아에 다 동의하고 녹취한 거니까 윤석로는 저랑 치킨집에서 치킨 먹는 것도 몰래 녹취해서 트는 놈이니까 제가 이거 동의받고 녹취한 건데 큰다고 또 법정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점인데 제가 딴지는 못 보여줬죠. 자기는 막 몰래 녹취도 하는 동의받고 녹취한 거 있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보고 있다 시청자들 700명 넘어가면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돼. 그때 교촌치킨을 먹었나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촌치킨은 자주 먹어요. 사실 저는 원래 BBQ를 더 좋아하는데 어떤 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촌치킨을 먹게 됐어요. 원래는 저는 뭐 괜찮아요. 교촌이 있으니까 원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교촌치킨으로 갈아타게 됐어요. 원래 저는 BBQ의 그 자메이카 치킨을 좋아했는데 본의 아니게 교촌으로 무탕이를 남이 강제로 저를 무탕이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교촌을 먹고 있습니다. 노사장의 퍼머 스타일은 저는 지금은 퍼머를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이번에는 좀 퍼머를 좀 세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봄 다 되고 하니까 저는 여름에 머리가 이렇게 쫙 날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마를 좀 세게 해볼 생각입니다. 성형을 하셨나요? 저는 성형은 어떻게 아니죠? 제가 만약에 성형을 했으면 아마 드라마를 찍고 있었겠죠. 이 얼굴이 어딜 봐서 성형을 코를 보지 마요. 아주 그냥 제가 찌그러져. 양념은 처갓집이 진이 아닌가요? 처갓집 양념 공사가 제 군대에서 했어요. 16년식 CLS 63AMG랑 이번에 신형 CLS 450. 게임이 안 되는데 그때 저는 신형 CLS 할 것 같아요. 굳이 뭐 다다다다다 하고 달려갈 필요도 없고 16년식이면 이제 앞으로 고장이 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신형 CLS를 상시 사륜 모델이 고속에서 전륜이든 후륜이든 연비 및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정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고속에서의 전륜과 후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고속에서는 후륜이 무조건 유리해요. 뒷바퀴는 구룡을 담당하고 앞바퀴는 교양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이 GLC 이님이 질문하신 거는 이따 반장이 제가 칠판에 가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GLC-이님은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질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인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선물을 없어요.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준비된 선물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딴 때 같았으면 제가 선물을 드리는데 방을 어제 뒤청소를 해가지고 선물 받은 걸로 칠게요. 그냥 원래는 선물을 저 정도 질문이면 제가 저런 좀 굉장히 일반 오너들이나 자동차 통치 또 구조 역학적인 부분에 좋은 질문이거든요. 저기에 나가는 답변 또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답변인데 저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선물을 드리거든요. 원래 밑에 선물이 있는 거를 드렸다 치는 거예요. 원래 드린 거나 다름없죠. 현재 선물이 없기 때문에 못 준 거니까 선물 줬다 치면 됩니다. 윤양이 노란 딱지 매기려고 애쓴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성적인 멘트는 삼가해 주세요. 우리 반장 이런 말 중간중간 써주면 좋고요. 지금 엔진오일 공익 행사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엔진오일 교환해서 믿고 가는 이 팀장입니다. 엔진오일 싸게 갈아드리고 있죠. 재택근무하다가 쑤셔서 집 근처 별다방에서 일하던 중에 라이브를 좋아요. 라디오 느낌으로 감미롭게 진행해주세요. 감미롭게 드릴게요. 더 이상 감미롭게 하기 어려운데. 이 정도로 감미로운가요? 좋아요. 자, 이런 톤으로 진행하도록. 좋아. 좋았어. 좋아요. 지금 이런 톤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롭게 칫솔 하나 줄까요? 꽈뚜로님께서 칫솔 달라고 하는데 뭐죠? 이를 못 닦았다고? 그런 거 드려야겠네요. 꽈뚜로님, 저한테 이를 못 닦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인증해 주시면 칫솔 한 개만 드릴게요. 뜯어가지고 한 개만 드릴게요. 최상급 프로 레이서들과 기자들이 첨단 장비에 동원해서 모터 트렌드에서 지치고 성능 모든 면에서 홈트리드보다 좋다고 보장합니다.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터 트렌드가 과거에도 제조사의 어떤 마케팅으로 인파적인 차량 평가를 걸로 몇번 경고를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을 수가 없고요. 하체 구성만 봤다고 지체국이 3트리지를 전혀 이길 수가 없는데 자꾸만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더더욱더 모터 트렌드의 방송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특히나 우리 인터넷 기업이 여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좋으면 대중들이 좋다라고 아마
손을 들어줄 거예요. 대중들이 손을 들지 않는다는 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이따가 재판에서 설명할 때 맥라렌하고 페라리파를 비교할 때 진짜 좋은 차는 무엇인가 또한 그거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미롭지만 격렬하게 동작합니다. 참 덕분에 메가스마일 전동 칫솔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직원들이 이상한 거 들은 줄 알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리뷰와 거침없는 멘트에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첫 채팅 참여합니다. 6GT, 20D, 30D 중에 고민. 30D를 사는 게 좋습니다. 6GT는 대형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깃통 닌지나 그런 공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부 소재나 옵션 등등은 G70이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앞선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 내부 소재가 그렇게 앞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옵션은 뭐 가격 대비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르쉐 VG 992랑 페라리 포르투피노 중 포르투피노 완전히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요. 근데 데일리로 편하게 탄다라고 하면 포르쉐가 좋죠. 노사장님 덕분에 전부 잘 쓰고 있습니다. 라이트 받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닛산 GTR의 시승기가 어려운 부분이 구조 역학인지 조정성이 어려운 건지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중량이 많은 노출력을 다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정성이 어렵다. 조정성은 뭐 딱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바나나 한두 번 먹은 솜씨가 아니시네요. 저 바나나 처음 먹습니다. Q7은 나가 있어야 되나요? 바나나 동보입니다. 당장에 또 바나나 먹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오디세이 신형 시승해보고 반했습니다. 카니발도 주행성이 비슷해서 차이 많이 나죠. 카니발하고 오디세이는 주행 특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나나 먹는 모습이 너무 미안하다. X6 리뷰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아직 차 출고 안 된 것 같은데. 차 출고하면 협찬한다고 했는데요. F37 330i하고 420i 그랑프에 F30의 손상적이 맞지 않는 스타일은 420 그랑프가 어렵는데 운동 성능이나 모든 것들은 330i가 더 좋습니다. 제네시스 500 프라다 혹시 아신다면 어차피 뭐 그게 주행 특성이 좋은 건 없고요. 옵션이 좋은 거니까 사실 저 당시에 나왔던 BH 제네시스가 뭐 튼튼한 건 있는데 저 차도 사실 요인이 좀 있더라고요. 차대 설계에서 리스가 좀 있어서 요인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프라다의 어떤 희소성하고 옵션이 좋고 블랙 컬러가 멋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별도로 뭐 따로 좋다라고 말하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 내자님 하는 말은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70이 컵으로 나오면 더 좋은데요. 더 많이 안 팔리지 않을까요? 안 팔리니까. 장인어른이 차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4천만 원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랜저밖에 없지 않을까. 라이트가 약해서 서비스 센터 갔는데 내 거 앞유리 선팅이 진해서 그런 거라는데 주행중 옆에 있어보면 옆차 라이트가 더 밝아요. 옆차 라이트가 더 밝아 보이면 어두운 게 맞긴 한데 근데 그거는 그 조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 갖고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형님. 제 차는 카타민을 먹고 싶은데 선물이 20일 넘도록 안 와요. 카톡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카타민들 일본 다 배송했는데 일로 와달라고. 한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택배 대란 났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와갖고 G80 제가 저 시작가가 비용이 무거운 얼마나 거 없는 게 저 합리적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옆에니까. 글쎄요, 저는 뭐 차값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얼가불가할 게 아니라서
현대자동차가 독일 3사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거나 뭐 데이터베이스가 70% 정도 따라갔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한 97% 정도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가격만 많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그래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독일차의 가격을 추월하는 나도 이유 모르니까 기술이라든가 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얘기해보고 서비스적인 어떻게. 품질이라든가 어떤 뭐 설계라든가 저도 생산성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순위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가격 할게요. 겁나게 빨리 추월을 하더라고요. 지금 난 원하는 우리 몰라요. 가격이 뭐 이러다가 독일차보다 더 비싸지는 거 맞아?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의원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선형이 좀 나서서 좀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뭐 한간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사장 너는 왜 현대자동차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님인데 우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싸가지 없는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모시는 상관도 아닌데 내가 왜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나는 그거부터 아니 우리 뭐 애플의 그 예전에 스티브 잡스를 뭐 CEO라고 막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용 회장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 이재용으로 그 재용이 형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다 그렇게 하잖아. 아니 내가 모시는 회장도 아닌데 왜 내가 회장님이라고 해요? 내가 뭐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스푼을 받기를 했어. 뭐 인터넷 지원팀으로부터 뭐 인터넷 대응팀한테 무슨 도움을 받기를 했어. 아니 뭐 어떤 업체들처럼 뭐를 하기를 난 현대자동차하고 짱짱이도 없는데 내가 왜 무슨 회장님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회사의 회장님이거나 미친. 내가 거래할 때 어떤 가까운의 관계에 있을 때 그분의 직함을 존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회에서 만나면 우선형 아니야? 나랑 5살인가 6살 차이 나는데 그럼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뭐 우선형인 거지 뭐. 사회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뭐 돈을 줄 거야 나한테 뭐 내가 뭐 vendor 회사 대표도 아니고 내가 뭐하러 우리가 회장님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우선형을 뭐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우선형이라고 하면 나한테 이 정도는 뭐 거의 뭐 최고의 대우까지는 아니더라고. 옛날에 뭐 그네 누나한테도 나는 누나라고 했고 명박 형한테도 명박 형이라고 했고 윤선이 누나도 윤선이 누나라고 했고 순실이 아줌마라고 그러고 그 정도면 됐지. 내가 뭐 누구처럼 싸가지 없게 이름 막딱뭐 빽빽대고 부르고 막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선이 형 됐지 뭐. 형님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너무 별로 안 벌어지잖아. 최소한 형님 정도 쓸 정도만 10년 이상 격차가 나야 형님 부르는 거지. 우선이 형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너무 충분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나.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갖고 우리 인터넷 대응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예전에 뭐 리뷰할 때 순천이 그런데 몇 달 전인데 그쪽에서 그러더라고. 우선이 형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쪽에서 자료조사할 때 내가 현대 쪽에 관련된 그뭐 일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우선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선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럴 거면 나한테 뭐 돈을 좀 많이 주고 뭐 자동차 뭐 시승 조사할 때 나도 불러주고 내가 뭐 현대한테 뭐 받는 게 있어야 내가 뭐 현대한테 굽신굽신할 거 아니야. 받는 건 1도 없는데 왜 내가 굽신굽신해야 돼? 받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다른 업체들처럼 뭐 받는 거 많으면 당연히 알아서 굽신굽신 하겠지 나. 없어요? 맞지? 아 우리 본자님 700명 들어왔다고 바로 700명이 왔으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던 작년 추석 때 내가 분명히 주식 증자를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노가 주식을 증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님이 나와서 자기가 얘기할 거니까 나보고 샤타마우스하고 노사장을 그냥 있어라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우두방정 맞게 제가 먼저 살짝 간을 좀 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사무장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이 방송을 필요 있으셔가지고 안 된다고 자기가 터트려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자기가 터트려야 되니까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청개구리 같은 거또
사무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자꾸만 사무장님이 방송 욕심을 부려요 요새. 막 분량을 자기 거를 챙겨가려고 막 그러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 방송인데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사무장님이 자꾸만 욕심을 내실까. 근데 사무장님도 좀 이게 좀 인지도가 높죠. 근데 신뢰도도 높고 사무장님이 어떤 좀 이렇게 사람들이 멋있다 어쩌다 그 사무장님이 이게는 모습을 하시고 자기가 활동을 해야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 이 사장님은 법적인 거에 관해서는 이런 거하고 한마디도 하지 마라. 너는 차이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되게 사직이다. 근데 사무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하고 싶은 거야.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내가 일단 쬐끔만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장님이 자세히하는 거예요. 매크로 애들 들어오기 한 15분 남았다고요? 그 전에 해야겠네요. 일단 작년 추석 때 동의하에 제한 녹취록에는 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나와요. 증자를 왜, 유성로가 증자를 왜 두고 나가는지 여기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얼마가 지출되는 알아야 수출이고 결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한 번 더 요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5천만 원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오늘 현재 기준에 법인연장 계좌 진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대보험이나 천 정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급여비 지급이 좀 있는데 급여비 지급을 저희가 시원하게 서류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아직 건의를 못해서 급여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준비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급여는 일단 제 급여는 괜찮은데 되게 강도 급여가 지금 9개월째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차피 주주들 명하게 배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주당 10주 바이바이크 현행 효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율대로 43%에 대한 5천만 원, 2,150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43%입니다. 5천만 원에 43%라서 2,150만 원이고요. 제가 만약에 각자를 그게 뭐 일반적인 상황인지 특정적인 상황인지는 어쨌든 반대 의사가 정확히 해주시고 그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가고요. 네, 찬반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특별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주주가 반대를 하면 증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윤석노는 증자를 강행했어요. 증자를 강행한 후에 법인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증자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서류 조작을 하고 주주인 저한테 아무런 통보를 안 해요. 현재 지분이 몇 프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녹취록에 보면 여기 녹취록 말고 다른 데서도 자기는 1년 넘게 급여를 못 받았다. 김태규 감독은 9개월째 봉급을 못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최초 방송 이 주주총회 시작할 때 직원들도 급여가 다 미납이 돼 있는데 미납돼 있는 거를 증명해줄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법원에 윤석노가 증거 자료를 낸 거에는 윤석노를 포함한 모든 전 직원 한 명도 빠짐없는 전 직원이 제가 있을 때보다 급여가 인상된 걸로 단 한 달도 미급된 적이 없습니다. 미지급이 된 적이 없어요. 윤석노도 지금까지 급여를 아주 잘 받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미지급이 없었어요. 윤석노는 거짓말로 주주총회를 했죠. 주주총회를 통해서 증자를 하는 이유가 회사에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임이 밝혀져요. 자, 주주총회에서 증자를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반대의 사유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정말 합당하게 법인의 돈이 필요하면 나는 증자에 참여하겠다. 하지만 네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주주총회를 나는 무효로 본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 근데 왜 이 친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본인의 주식을 늘리려고 했을까요? 저거는 법인 통장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증자를 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더군다나 2019년 법인 회계에 마이너스를 운운하면서 그것 때문에 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2017년 제가 그만두는 시점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잉여 수익금이 잉여 이익금이 1억이 넘어요. 잉여 이익금이 이미 1억이 넘는 돈이 그 다음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 매출이 되게 높았으니까. 근데 그런 돈으로 2019년 손실금액을 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잉여 이익금 1억이 넘는 잉여 이익금은 어디 갔을까요? 윤석노는 제가 그만뒀을 당시에 자기가 회사에 뭐 7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을 꼬라박았다고 맨날 그렇게 언플을 했어요. 만약에 윤석노가 그렇게 언플한 내용을 제가 다 증거자료로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윤석노가 잉여 이익금을 자기가 넣었던 가수금에 자기가 넣었던 가수금에서 잉여 이익금을 자기가 찾아갔다면 얘는 또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으로 선동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잉여 이익금이 1억이 넘는 돈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가수금을 넣어놨다. 근데 그 잉여 이익금은 어디 갔냐? 1억이 넘는 돈이. 그리고 본인 입으로 김태규의 월급이 9개월이 밀려있고 자기는 뭐 1년 넘게 급여를 못 받아갔다. 근데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단 한 달도 미지급이 없었어요. 단 한 달도.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윤석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트라인의 법인 통장을 나는 봐야 된다. 아까도 주주총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주주로서 정당하게 내가 이걸 보자 그러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왜 경영자가 주주가 법인의 운영 체계를 확인하자 그러는데 자꾸만 법으로 열람하라고. 법으로 열람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소한의 몇 페이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제출을 해요. 그리고 판사한테 얘기하죠. 영업비밀이 누출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법으로 진행했는데 왜 못 봤냐면 법인 통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인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노가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러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윤석노가 나중에 몇 가지를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여기까지만 해라. 너무 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법인 통장을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인 통장의 오픈만을 가지고 민사 행정재판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인 통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인 통장을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법인 통장에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몇 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있었을 당시에 모 업체하고의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든가 대기업과 관련된 어떤 이상징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윤석노를 공격하거나 이걸 가지고 이런 거 갖고 언플 안 하죠. 법적으로 문제를. 저는 그런 것들을 주주로서 보트라인의 창업자로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방송에서 뭐 공격한다고 윤석노는 자꾸만 판사님이나 법원에다가 나랑 주고받았던 문자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노사장이 이걸 가지고 뭐 공격을 하니까 오픈을 못한다 어쩐다. 손노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통장을 내가 본다라고 해서 그걸 갖고 방송에서 내가 공격하지 않아. 네가 지금 법정에다 냈던 증거자료가 여기 안 까잖아. 왜 안 까는 줄 알아? 네가 또 그거 역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안 까.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지 않게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익으로 법인회사의 운영대표가 법인은 네게 아니잖아.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인정하는 사람이잖아. 법인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나는 또 최대 주주였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관련돼서 문제 있는 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트라인의 법인 통장을 봐야 되는 거고, 모트라인의 법인 통장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업체들, 대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크로 업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상한 점들을 제가 감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트마스터님께서 노사장은 사기꾼이라는데요 라고 했는데, 우리 유트마스터님,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 지금 제가 요거 아이디 구글에 요청해갖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넣을 테니까, 유트마스터님께서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를 증명을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유트마스터님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법률 위반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기꾼이라는 거를 유트마스터님께서는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증명을 못하면 정보통신법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거 꼭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꼭 이런 아이디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 맞는 내용들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희한하게 자동차 리뷰의 방송을 보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정말 희한한 시청자들이에요. 자동차 리뷰어가 자동차에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희한하게 자동차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진행을 잘못해서 그러는 걸까? 시청자들이 야붕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러는 걸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조금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반장님은 데이슨 팡님께서 반장님이십니다. GV80보다 X5 V90이 낫다 하셨습니다. 충돌 안전에서는 GV80 아닌가요? 그거는 안 붙여봐서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동차 질문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 같다라고 그러나요? 노 사장님은 모터트렌드의 유명 레이서들 테스트 평가, 피겨, 파일 테스트 기록, 미스 테스트 기록 전부 3시리즈 지금 상대도 안 되는데 3시리즈가 더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타보면 3시리즈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소재공학이라든가 설계공학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3시리즈가 지칠 공부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 회사도 4세대, 5세대, 6세대 이상 차를 생산하는 브랜드의 차를 처음 만들면서 그 차보다 좋게 만든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로키드 마틴사나 보잉 회사 같은 데서 만드는 전투기보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더 좋을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공호를 만든 적이 있죠. 그리고 뭐 헬리콥터도 최근에 하나 만들었고, 최근에 전투기도 또 하나 뭐 전술 훈련용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군수업체에서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F-35나 F-21 랩터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었다.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G70을 이번에 처음 만들었죠. 전 세계 어떤 브랜드에서도 그런 D 세그먼트의 차를 만들고 자기네 차가 3시리즈보다 좋다라고 한 회사가 없어요. 벤츠조차도. 벤츠의 C클래스조차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자동차는 이번 첫 설계를 돈을 쏟아부어서 잘 만든다? 불가능해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쌓지 않고 처음 만드는 차를 잘 만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거는 일반 이런
뭐 조그맣게 만드는 그 무게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방에 차를 잘 만들 수가 없어. 3 시리즈가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거를 현대자동차가 한 방에 한다. 더군다나 하체를 봤을 때 하체의 구성이나 소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데 현대자동차의 G70이 좋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은 칠판으로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가도 채팅창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채팅창을 보고 제 화면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노 사장이 채팅창을 못 본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까도 된다. 지금 딱 보면 채팅창에 올라오는 제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방한이 캔스맨님께서 나나야나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있고, 충남 삿포로님께서 핵심 부품은 언제나 수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900명이 넘는데 원가봉이 300개밖에 안 된대요 라고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끼리 내 뒷담화 같은 소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뿌락지들은 제가 색출하고자 여기다 이제 모니터로 그렇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제가 보고 방장을 제가 또 놓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뒷담화를 깐다. 뭐 여기다 뭐 실빈 역적을 저고 습자지를 꺼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우리 로봇 인더스트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뒷담화를 까시면 안 됩니다. 매너체를 하셔야 됩니다. 매너체. 자, 그러면 G70이 오늘 제가 오전에 한 점심쯤에 톡을 주고받은 분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이분 때문에 오늘 강제목을 이렇게 만든 건데 이분이 오늘 이제 저랑 좀 카톡을 좀 주고받았어요. G70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얘기를 꺼내게 된 거는 이분이 이제 질문이 방대하긴 했지만 좋은 질문이 많았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 차는 G70 2.0 풀 올휠 드라이브인데 앞뒤의 무게 배분은 53대 47 정도고 앞에 225에 19인치 40 시리즈가 들어가고 255, 40, 19인치가 뒤에 들어가있고 근데 우측으로 도는 코너를 많이 도는 주행 환경인데 희한하게 왼쪽 뒷바퀴의 바깥쪽 부분과 오른쪽 앞바퀴의 앞바퀴 오른쪽의 바깥 부분이 많이 같다. 그러면은 우회전을 많이 하는데 우측 타이어가 마모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 이제 그렇다 해서 저는 그래서 이분은 이게 뭐 지오메트리라든가 아니면은 유 사장님이 말하는 텐션 스트럿이 앞이 아니고 스러스트 앞으로 뒤쪽에 빠져서 그런 거냐. 저는 우측으로 몰면 세팅상 원도로 바깥쪽으로 밀릴 텐데 어떻게 앞 타이어가 오른쪽이 마모가 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는 어떤 서스펜션의 설계보다는 얼라이먼트가 미세하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고속에서 차선 변경 시 속도를 줄이면 차체 거동이 불안해진다. 이것도 텐션 스트럿이 뒤쪽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차체 거동이 불안한 거는 앞뒤 무게 배분과 무게 중심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스러스트 암 때문에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스러스트 암이 뒤에 있어서 안 좋은 건 공격적인 코너링이 안 되는 거지 그것과 고속에서의 차체 거동과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칭과 유인이 속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체 설계와 에어로다이나믹 그리고 무게 배분과 무게 중심 이게 엄청 작용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G70이 고속 주행에서 안 되는 거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이 말은 곧 가끔 어떤 분이 얘기했던 3 시리즈와 G70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방 제목하고 상당히 비슷한 제목이죠. 상당히 비슷한 제목인데 자, 여기가 3 시리즈고요. 여기가 G70입니다. 시체를 이렇게 기다라고 하면 3 시리즈는 앞바퀴를 잡아주는 서스펜션의 특징이 서브 프레임으로부터 이렇게 텐션 스트롯이 오죠.
그리고 여기서 스티어링함이 이렇게 가로로 나가요. 자, 3 시리즈는 이쪽 부분하고 이쪽의 피봇 3개를 기하학적 각도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스펜션이 생길 때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퀴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바퀴라고 하면 이쪽에 이제 롤링 포인트가 이렇게 차체에 꽂히잖아요. 이쪽도 뭐 롤링 포인트 피봇으로 해서 차체에 이렇게 꽂힌다라고 하면 요거를 각도를 어떻게 몇 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의 암이 움직임의 범위가 입체적으로 바뀌죠. 3 시리즈는 앞바퀴의 텐션 스트럿이 일단 앞쪽에서 빠지고 G70은 앞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스티어링 암이 여기에 있고요. 텐션 스트럿이 없고 이렇게 뒤쪽으로 스러스트 암이 빠져요. 이쪽에서. 근데 얘네는 스러스트 암이 빠질 때 여기에는 미세하게 각도가 있어요. 얘네가 있는 것만큼의 각도는 아니고 미세하게 각도가 있고 여기 두 개가 꽂히는 피봇은 거의 각도가 없습니다. 여기에 각도가 거의 없다라는 건 이 바퀴가 움직일 때 입체적인 움직임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최초의 텐션 스트럿이 나갈 때부터 각도가 이상적으로 나가고 여기에 꽂히는 피벗들이 킹핑각과 피스터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바퀴가 움직임이 굉장히 다르죠. 자, 그리고 3 시리즈는 앞뒤의 무게 배분이 5대 5로 정확히 가죠. 얘는 거의 57대 53대 47 이 정도. 그러면 G70이 앞에가 3이 더 무겁냐? 아니죠. 뒤쪽이 3이 더 가비니까 6이죠. 전체적으로 6이니까 이쪽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53대 47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쪽 전체 무게의 50%의 전체적으로 6이 이동했다고 보니까 여기가 3이 갔고 여기서 3이 빠졌으니까 실질적으로는 6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뒤쪽 전체 무게의 10% 이상이 앞쪽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뒤의 무게 배분이 다르고 앞쪽에서 텐션 스트럿이 이렇게 나가서 바퀴를 잡는 거랑 뒤쪽에서 얘를 잡는 거랑은 고속 주행을 할 때도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코너에 들어갔을 때 바퀴를 틀었을 때 이 바퀴를 얘는 스티어링 암을 기준으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텐션 스트럿이 아니라 스티어링 암을 기준으로 바퀴가 움직이는데 스티어링 암을 기준으로 바퀴가 움직였을 때 앞쪽에서 차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오는 저항이 굉장히 큰데 이 저항을 이쪽을 기준으로 딱 잡아버리니까 앞바퀴의 흔들림이 얘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암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바퀴가 돌고 나서 뒤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오는 구름 저항이라든가 모든 저항값으로부터 일단 스티어링 암이 이거를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얘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코너링 특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3 시리즈하고 G70의 운동 특성에서 3 시리즈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차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구름 저항은 속도에 그냥 비례를 해요. 구름 저항. 그러니까 타이어로부터 노면으로부터 오는 저항. 무게 모든 것들은 속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속도가 높아지면 저항값도 같이 똑같이 올라가죠. 근데 에어로 공기 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올라가면 제곱에 비례하면 어떻게 보내요?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튼 크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저항은 속도가 빨라지면 훨씬 더 많이 구름 저항이나 어떤 마찰 저항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제곱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는 아무튼 큰 거야. 이게 한계다. 우사장이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아무튼 존이 크다. 저항값이 존이 크다. 존이 큰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서 이제 곡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노사되는 거, 실수하는 거 노사됐다가 어떻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거 무슨 뭐 학원가도 아니고 공부학과도 아니고 여기서 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떻게 그냥 존이 있다. 존이 에어로는 존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어로는 아무튼 존이 큰 거야. 꼭 말했지. 지금부터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못 본 걸로. 아무튼 에어로는 존이 존재다. 존이 존재가 크다. 없는 거야. 야매 강이다. 그쵸, 야매죠. 저는 카니스트나 뭐 이런 그만두가 아닙니다. 야매죠. 자, 그래서 차가 빨리 달리게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은 속도의 제곱의 문제야. 차가 이제 앞으로 가니까 차가 이쪽으로 가면 공기저항이 딱 와요. 그러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 에어로다이나믹에 있어서 가장 크게 적용하는 게 5대5의 무게를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롤링 센터가 좋냐 안 좋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 언제냐? 130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앞뒤의 무게 배분이 5대5냐? 아까 얘네처럼 53대 47이냐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저항이 속도의 제곱의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앞바퀴에 53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고 뒷바퀴에 47의 무게 배분이 있으면 불려지는 힘, 그 다음에 바퀴가 서로 지면과의 마찰저항 계수라니까 지면을 붙잡고 가는 힘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부 쪽에 에어로다이나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위를 타고 넘어가는 공기가 걸리는 시간과 밑으로 가는 공기의 시간이 다르죠. 그러면 얘는 더 빨리 넘어가. 베르노이 정리라고 하죠. 베르노이 정리에서 얘가 더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쪽이 저항값이 떨어져요. 공기 저항이 빨라지게 되면 마찰계수가 떨어진다. 빨라집니다. 그 차가 이제 뜰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가 일로 와서 여기서 올라가는 공기랑 만나서 여기서 이제 와류를 일으키고 뒷 공기는 또 와류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앞하고 뒤에 무게 배분이 다르면 얘 바퀴하고 얘 바퀴가 받는 저항값이 다르니까 고속으로 가게 되면 아까 G70의 차주분이 물어본 것처럼 스티어링 암 앞에 있는 텐션 스트러라고 스티어링 암 뒤에 있는 트러스트 암 때문에 고속에서 차가 불안하냐? 그건 아니죠. 이거는 핸들을 틀고 코너를 들어갈 때 이 바퀴가 코너를 차가 돌면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가 똑같이 돌지 않아요. 약간 카빙턴을 이렇게 틀어지는 각도도 다르거든요. 이 서스펜션의 구조는 코너를 들어갈 때 얼마나 공격적인 자세로 타이어를 노면에 적지시키느냐에 관련이 되는 거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에어로다이나믹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뒤에 무게 배분에 따라서 얘하고의 저항값이 달라지면 여기서부터 생기는 잔진동이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차가 이제 요인과 피칭을 하게 돼요. 자, 피칭이 뭐냐? 차가 앞뒤로 차가 이렇게 가는데 앞뒤로 요걸로 설명할게요. 차가 앞으로 가는데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피칭이라고 해요. 피칭이 왜 생겨? 앞하고 뒤하고 무게 배분이 다르니까 이 바퀴랑 이 뒷바퀴가 서로 노면을 붙잡고 가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하고 뒷바퀴가 노면을 잡는 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차가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기가 위로 넘어가는 건 빨리 가야 되고 밑으로 가는 건 밑으로 가는 건 정상적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출발한 공기가 여기서 똑같이 만나야 되니까 얘는 더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또 공기 역학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로 차가 이제 앞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제조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스포츠카들이 앞뒤의 무게 배분을 똑같이 하거나 뒤쪽의 무게 배분을 많이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뒤쪽의 무게 배분을 더 많이 주면 얘가 공기가 넘어오고 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뒤쪽의 무게 배분이 많이 가도 좋지는 않아요. 그거를 슈퍼카들은
에어로다이나믹으로 다른 걸로 잡는데 사실 슈퍼카들이 뒤쪽에다 무게 배분을 준 건 옛날에 사륜이 없을 때 뒷바퀴에 접지를 올리기 위해서 뒤쪽으로 엔진을 넣었던 거지 뒤쪽에 무게 배분이 많다라고 해서 주행 특성이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슈퍼카들은 뒤쪽에 무게 배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이유는 에어로다이나믹을 되게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부 쪽이라든가 위로 올라가는 바람을 잘 잡은 거고. 자, 5대5가 안 되는 제네시스 G70이 3 시리즈보다 좋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 아, 이게 물수건이라 이게 말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죠. 차차분의 질문에 노사장 답변을 들어봅시다. 차차분 질문?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시고 첨단 측정 장비와 세계 최고의 레이더들 평가 각종 테스트 기록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테스트 기록인지 가짜 테스트 기록인지 공중만다 테스트 기록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다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처 트렌드 세계. 세계 유수의 어떤 것들은 오토 트렌드가 좀 많이 갔다 영국에서 테스트하면 그게 엄청나게 모토 트렌드는 사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모토 트렌드를 여러분 모두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가끔 모토 트렌드가 믿음이 또 들더라고요. 과거부터 어떤 차들 뭐 한 거 보면 뭐 옛날에 막 일본 애들 차 만나 1등 하고 막 그랬을 때부터 저는 사실 모토 트렌드를 조금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차차님을 차단하고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차차님은 일단 차단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는데 저게 아무래도 인터넷 델리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단을 시켰습니다. 인터넷 델리팅이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리고 고속주행에 가게 되면 전체 무게중심이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주행속도의 차이가 나요. 전 세계 어떤 일반적인 양산 세단을 판매하는 회사 중에 BMW처럼 무게중심을 낮게 세팅하는 회사는 보면 BMW 차들은요 하체 오리기를 할 때 보면 엔진이나 미션이 거의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게 차면 이게 엔진이고 미션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거의 밑바닥에서 바로. 근데 현대자동차나 일본 차들은 엔진이 BMW보다 굉장히 높죠. 많이 높게 돼 있고 미션도 많이 높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봐도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가 무게중심이 낮은 차랑 높은 차는 고속주행을 할 때 얼마나 안정적이냐 땅바닥에 붙여가느냐 이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G70이 3 시리즈보다 주행 특성이 좋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현대를 우리가 직접 깐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처음 만든 거잖아요. 얘네 지금 언제부터 차 만드는 건데 얘네 특별히 때 나온 게 내가 알기로는 50년, 50년 되지 않았어요. 4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G70이 3 시리즈마다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일본 애들은 렉서스에서 IS 시리즈 만들었지 IS 뭐 250인데 얘네들 3 시리즈 시면 절반도 못 따라가. 얘네 차 만든 지 몇 년? 얘네 20년 넘었잖아.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얘네도 못 따라가는데 아니 렉서스나 도요타가 현대보다 잘 만들었잖아. 지금도 뭐 삐까삐까 하던가 잘 만드는데 얘네들도 이거를 못 잡는데 이거 어떻게 잡냐. 이 잡으면 이게 더 웃긴 거야 이거. 그럼 이 새끼들 다 직무유기지. 이 새끼 다 그냥 다 해고시켜야지. 40년, 50년 동안 차 만든 애들이 지금 나오는 차한테 잡힌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거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말이 안 되는 거 아예 주행 특성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외국 회사들 중에서도 뭐 C클래스가 됐던 F가 됐던 그런 애들이 운동 특성으로 잡은 애가 한꺼리 쪽보다 좋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G70이 어떤 부분에서 3 시리즈보다 앞서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G70이 좋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맥라렌하고
맥라렌은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쏙 빨아주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삼성이랑 지치공이 신기하게 좀 말라야 되니까 첫사랑 얘기를 왜 첫사랑은 너무 난잡해서 공적으로 얘기하고 너무나 난잡했고 집단으로 그가 아픔은 아닌데 너무 더러운 첫사랑이기 때문에 첫사랑 얘기를 집단 때 이런 건데 아무튼 방송에서 꺼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아니면 아프리카가 없으면 해야 하는지 유튜브에서 제가 첫사랑 얘기를 하니까 너무 폐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야기들이 안작하는 방송에서 얘기를 시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맥라렌하고 페라리. 맥라렌하고 페라리를 얘기를 하면 지실공하고 3시리즈에 대한 게 어느 정도요? 맥락은 많이 다르지만 맥라렌하고 페라리는 차를 만들면 레이서들, 아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레이서들이 맥라렌에서 평가를 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 레이서 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양심 선언으로 절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레이서 분들이 평상시에도 페라리랑 맥라렌은 많은 시간 차를 타봤냐고요. 사실 레이서 분들 중에 페라리나 맥라렌을 자가용으로 비교하면서 늘 타고 다닌 사람은 거의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항상 비교를 트랙에서 비교를 했죠. 트랙. 자, 페라리는 차를 만들 때 F1 포뮬러에 들어가는 차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산차를 따로 만들어요. 페라리는 F1을 좋아하고 F1을 하기 위한 엔초 페라리에 영혼이 담겨있죠. F1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금줄이 끊기고 스푼이 들 들어오자 F1 경기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차를 만들었죠. 파라사를. 엔초 페라리는 페라리 스쿠데리아라는 레이싱 팀을 만들고 나서 스쿠데리아 팀 페라리를 운영하면서 양산차를 탈 생각이 원래는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경기에 돈이 들어가고 스폰서가 뭐 옛날에 페라리가 이제 두 번의 관중석으로 차가 날아간 사건으로 크게 소송이 거었죠. 여기서 페라리가 헷가닥 가요. 관중석으로 차가 날아가면서 엄청난 민사 소송이 걸려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하고 변호사비를 엄청나게 쓰게 돼요. 그리고 우리 엔초 페라리는 두 집 살림을 했죠.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여기에도 돈이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두 집 살림과 100번의 사고, 세컨드가 항상 문제거든요. 세컨드 두 개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페라리가 휘청해요. 팀 스쿠데리아가 굉장히 휘청합니다. 그때쯤에 물론 양산차도 타기 시작했는데 페라리는 원래 F1을 하기 위해서 차를 팔았던 거예요. 차를 팔아서 돈 벌어서 F1을 한 사람의 사람은 그렇죠. 자 그러면 페라리가 F1 경기에서는 데이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페라리는 양산차는 슈퍼카죠. 이 슈퍼카를 일반인이 일반 도로와 개인적으로 호사품이죠. 호사품으로 쓸 수 있게끔 슈퍼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페라리가 그 당시에 뭐 F430이라고 해봐. 야, F430이 또는 뭐 F35 베를린에 타가
뭐가 안 좋고 서킷에서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페라리에다 뭐라고 물어보잖아. 그 페라리 엔진을 봤더니 야, 서킷 데이터는 뭐가 하는데 얘네가 왜 서킷 데이터가 중요하냐?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양산차는 서킷에서 타라고 만드는 차가 아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차를 사서 과시도 하고 옛날에 페라리를 하면 페라리 헌장이라는 책도 줬어요. 페라리 오너가 지켜야 될 매너라고 해서 항상 차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 안을 보자라고 하면 문을 열어서 차 안을 보여주고 그런 게 헌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페라리는 옛날에 과시용 막 이런 걸로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사서 서킷에 가서 서킷에 성능을 내라고 파는 차가 아니고 돈 많은 놈들이 사서 과시하고 재밌게 타는 거 만들었는데 왜 자꾸 이 차들을 가지고 서킷 데이터를 운용하냐? 우리 거를 가지고 서킷 데이터를 운용하려면 F1 경기를 봐라. 우리는 서킷에서 이미 충분히 잘 달리고 있다. 뭘 또 문제 있어요? 차차 다른 아이디로 또 들어왔다고? 원래 또 인터넷 제품이 아이디가 많아요. 일단 냅뒀다가 좀 이따 얘가 잘라버린다니까. 아니 뭐 지금 잘라? 그래 좀만 이거 얘기 마저 하고 자르죠. 자 그래서 페라리는 양산차로 파는 차의 데이터 값이 F1에서 서킷을 달리는 차하고는 데이터 값이 달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차를 팔 때 페라리 애들은 절대적으로 지들이 만드는 F430, 뭐 353에 430 나오고 그 다음에 뭐 458 나오고 뭐 툭툭툭 나오잖아요. 얘네는 서킷에 갖고 가서 서킷 데이터 공개를 안 해줘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없어. 얘네들이 양산차를 갖고 따고 있어요. 그치가. 자 그러면 맥라렌은 과거에 F1이라는 아이트논 세나가 있을 당시에 세나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로든 머레이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만든 F1이라고 운전석이 가운데 있는 차를 페이시하는 컵화가 있었는데 엔진은 BMW 엔진이 들어갔고요. 마력이나 이런 것들이 끝내줬죠. 이 가격도 어마어마했고 이 차가 일반 차가 한 370km 이상 나왔거든요. 속도가. 그 당시 아마 최고 기록을 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티라든가 코닉세그가 나와서 이 차의 기록을 깼는데 이 차의 기록이 깼을 때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페라리는 F50이라는 슈퍼카가 있었는데 얘네한테 안 됐죠. 얘네한테 안 됐고 람보르기니가 갖고 있었던 뭐 디아블로나 이런 차들도 얘네한테는 안 됐어요. 맥라렌은 엄청난 돈으로 쏟아부어서 이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의 가격이 물론 얘네들보다 월등히 비싸고 얘네는 이 차를 만들 때 서킷을 목적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서킷을. 그러니까 서킷에서는 무조건 페라리나 경쟁차들보다 뭐 부가티나 그 다음에 퀴닉세그나 무조건 맥라렌이 빨라요. 맥라렌은 차를 만들 때 트랙을 우선으로 해서 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서들은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트랙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트랙에 가지고 와서 페라리랑 맥라렌을 비교를 해요. 당연히 맥라렌은 차를 만들 때 페라리처럼 F1에서 뛰는 차는 F1에서 뛰는 차고 우리가 파는 양산차는 양산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얘네가 만드는 슈퍼카는 서킷에서 타야 되는 차예요. 서킷에서. 그러면 당연히 트랙에서 타면 당연히 좋죠. 그건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 차체를 보면 맥라렌은요 서스펜션이 네 바퀴의 서스펜션이 특성이 이 앞에 뒤에 좌우에 네 개가 전부 다 코너를 들어갈 때 코너의 진입각과 탈출 시에 유리한 각도를 띠게 돼 있어요. 일반 차들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통의 차들이 이게 앞에 서스펜션이에요. 보통의 차들이 앞바퀴의 서스펜션이 이쪽하고 이쪽이 차체에 느끼고 이쪽이 바퀴가 바뀌는 쪽이에요.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해놨다. 근데 맥라렌은 반대로 그러니까 맥라렌은 이걸 반대로 꺾으면 뭐가 좋냐면 코너를 들어가고 나올 때 코너에서의 코너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직발에서 분리해줘요. 직발에서 분리해주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편안하게 갈 때 오히려 분리해줘요. 직진 안전성에 있어서 분리해요. 최고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니고 최고 속도에 올라가거나 빠른 속도로 갈 때 운전자가 느끼는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카본
그 테이블러에 바디쉘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진동도 있고, 그리고 맥라렌은 가변 댐퍼를 쓰죠. 코너를 들어갈 때 행지 센서와 차각 센서 속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왼쪽으로 코너를 들어갈 때 오른쪽에 두 쪽을 유압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킷에서 빨리 다닐 수 있게끔 차를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서들이 맥라렌을 가지고 서킷을 타고 와서 페라리를 타면 페라리가 시시하죠. 당연히 맥라렌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돈이 많아, 건물주야, 사업을 했는데 잘 돼서 차를 샀어. 사업자들이 맥날에 뭐 720이나 이런 거 사서 675X나 뭐 이런 거 사서 서킷 가갖고 막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제 서킷이나 영업 서킷 봐봐. 맥날엔 갖고 방방거리고 날아다니는 애들 있나? 슈퍼카 들어오면 다 타살 다녀요. 끼 빨리 달려갔다 직발해서 조금 쏘고 다 타살 다녀. 왜? 사고 날까봐 세게 안 달려요. 사업자들이 사고 나면 어떡해? 거기서 세게 달리는 애들 누구야? 뭐 젠급 튜닝하고 뭐 베렌 튜닝하고 미니 튜닝하고 이런 애들이나 246, 뭐 EVM3 튜닝한 애들 다 그려내고 뭐 뼈대 보강하고 이런 애들이나 누가 세게 달리지 비싼 차 갖고 온 사람들은 세게 안 달려요. 그러면 맥날에 720S나 675H 타고 온 애들은 슬슬 다니면 트랙에서 제속력을 내 못 내? 못 내죠. 못 내요. 그럼 페라리 타는 오면은 서킷 가갖고 존나 시계 달려? 안 달려요. 진짜 재벌 중에 차가 10대씩, 7대씩 있는 재벌들은 가끔 트랙에서 타고 이런 차가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달려요. 그러면 봐봐. 왼쪽 페라리가 차를 파는 목적이 정확하잖아요. 슈퍼카를 사서 어차피 사람들은 트랙에서 안 달려. 일반 도로에 적합하게 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존중하는 호사차는 과시욕을 하기 위해 내가 이런 차를 탄다니까. 감성적인.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노사장은 맥라렌 평가를 그렇게 안 했는데 레이서들은 다 맥라렌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노사장은 차를 모른다. 노사장은 차를 보고 평가했어요. 일반인이 일반 도로에서 타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접근을 눈높이에 맞추고 한 거예요. 이 차를 사서 내가 탈 때 뭐가 만약에 맥라렌이 일반 도로에서도 차가 좋다. 정말 괜찮다. 돈 많은 사람들이요. 슈퍼카를 바꿀 때 여러분 생각처럼 그냥 막 바꾸지 않아요. 정말 많이 안 바꿔요. 왜 맥라렌은 리세일을 중고차 값이 왜 그리고 왜 맥라렌은 오너들이 차를 오래 갖고 있지 않을까? 페라리 오너들은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서 중고차 값을 잘 돼요. 맥라렌은 옛날에 675H 나왔을 때 한정판이라 비자재판도 어쩐다 똥값 됐어요. 한정판이잖아요. 페라리 458 스페셜레 보세요. 458 스페셜레 같은 한정판인데 중고차 값에서 확 차이 나요. 중고값 아니면 물건에 대한 값은 뭘로 푼 거예요? 시장에 소비 원칙에 의해서 되잖아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가죠.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값은 올라가죠. 458 스페셜레의 수요자는 많아. 근데 공급이 없다는 건 뭐야? 갖고 있는 물건들이 팔진 않잖아. 자, 맥라렌 6kg 이렇게 수요자는 없는데 대판하는 사람이 많아. 공급 과잉.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라렌이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서킷에서 빠른 차가 되게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 일반인들이 차를 타는 건 서킷 데이터는 무의미한 거예요. 서킷에서의 직발 구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km 넘는 구간이 우리나라에 뭐 있어봤자 얼마나 돼요? 1km 넘는 구간. 우리가 고속에서 차를 탈 때 1km만 가고 끝나요? 우리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 고속 달릴 때 얼마나 달려요? 뭐 150, 200으로 쫙 달리잖아요? 근데 서킷은 그런 게 없잖아. 왱 하고 바로 그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바로 코너 들어가잖아. 바로 가서 바로 코너 들어가고 바로 코너 들어가고 바로 코너 들어가고 여기서 무슨 차량 평가가 나와요? 횡지와 서스펜션의 단단함에 의한 평가는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차를 탈 때 이렇게 차를 타요? 갔다 이러고 차 안 타잖아. 우리는 일반 도로에서 쫙 달리면서 롤 피칭 값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을 같이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랙에서 평가를 정확히 하고 레이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왜? 밥만 먹고 트랙 도는 사람들이 레이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차는 트랙 데이터 값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G70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아우디 A4하고
G70의 하체를 볼 때 G70이 무식하게 좀 단순하게 단단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트랙에서는 살짝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적인 도로를 오랜 시간, 장시간 여러 환경을 탈 때는 이런 것들이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G70이 A4보다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330만큼의 다양한 운동 특성을 내지도 못하면서 C클래스 같은 고급진 드라이빙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G70이 제가 처음 나오고 지금이 잘 만들었지만 아직은 134를 따라가는 멀었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라는 거는요. 자동차는 절대로 짧은 기간에 뭐 5년, 10년 안에 좋은 차를 만들 수가 없고요. 5년, 10년 안에 좋은 차를 만든다? 중국 이수가 왜 저렇게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수저로 쏟아부었는데 얘네가 왜 삽질하는 거예요? 얘네가 현대보다 돈을 못 쏟아부을 것 같아요? 중국 애들 돈 존나 많잖아요. 근데 왜 자동차 그렇게 못 만들어요? 자동차는 돈을 쏟아부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설비하고 현대자동차처럼 용병 비싼 사람들을 막 데려와갖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만들어진 차를요 소비자한테 팔아야 돼요. 소비자한테 최대한 많이 팔아서 이 많은 소비자가 피드백을 줘야 돼요. 피드백을 어디다 줘? 서비스 센터에다 줘. 아, 왜 씨발 뭐 브레이크가 소리가 난다. 씨발 엔진이 왜 찐빠가 난다. 뭐 미션이 튄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AS 서비스 센터 가서 지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 수집이에요. 자동차 제조회사가 여러분들 돈을 뽑아내요. 나는 진짜 재밌는데 재미없어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나는 이런 얘기가 유지했는데 재미없어? 그만할까? 아 재밌어? 재미없으면 그만하고 성기도 그러고 재밌났지? 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 그러면 다음 모델은 2022년에 나오는데 차가 7년 모델로 나옵니다. 다음에 신모델이 나와요. 신모델이 나오는데 자, 아반떼를 팔아서 2020년에 신모델이 나오는데 이미 이거를 팔면서 다음 모델에 대한 설계, 기술 개발 모든 것들이 들어갔죠. 근데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그런 사람들의 반영이 중요해서 다음 모델에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2015년에 팔았던 만약에 4세대면 5세대의 아반떼에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나 뭐 과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바램이나 연구 발표가 다음 신차에 반영돼요. 다음 신차가 만약에 100가지가 추가됐다고 해봐요. 100가지가 4세대 모델에 비해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100가지를 이 사람들이 넣느냐, 이 사람들이 넣는 거는 채 40가지가 안 돼요. 나머지 60가지는 뭐냐, 판매를 하면서 발생됐던 일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문제됐던 부분, 그 다음에 내구성 부분, 그 다음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데이터가 수집이 돼요. 그 수집된 데이터가 다음 모델 개발의 60%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한 번 1등이 계속 1등 한다. 왜? 한 번 1등이 아반떼를 시장에다 1년 동안 만약에 3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뭐 25만 대가 팔았고, 근데 여기서 쌓여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미 판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이 많기 때문에 R&D 투자 비용이 더 많죠. 그리고 많이 팔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다음 R&D 투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5만 대를 팔아서 얘네는 R&D 투자를 30만 대를 산 애들만큼 못할 뿐더러 5만 대 팔아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30만 대를 팔아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 번 시장 점유율 1등을 딱 해버리면 그 새끼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후발주자가 걔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건 돈 때문에서 못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 베이스 때문에 못 따라잡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리뷰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농익은 데이터베이스. 그때마다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 누나 저를 비하해줘. 특히나 카이스트를 나왔다는 거. 노사장을 존나게 비하해줘. 그놈의 데이터. 그놈의 축적된 지옥. 우물을 느낄 수 없는 지옥의 데이터. 하지만 제가 여러 방면으로 다뤄준다고 오래 찍은 것이 있었죠. 제가 터득하고 제가 들은 경험, 제가 느낀 경험치, 제가 간접 경험으로 갖게 된 데이터를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제조회사한테는 가장 중요했다는 그걸 기반으로 차를 만들어주고 현대자동차가 맥키만 형님, 기어만 형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제네시스에서 연구했던 하체 설계 했던 분 피해드라만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도 한 방에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건 원가 절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제가 G70하고 현대리즈를 비교하고 현대자동차의 제일 좋은 얘기인데 페라리와 맥라렌의 비교를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차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G70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제자리가 오늘 방송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면 또 나가리 별로라고 하면 또 나가리가 되는 거죠. 조마탱님 가시기 전에 원따봉 부탁드린다고 당장님께서. 조마탱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사장하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얘기 계속 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별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동차 알려주는 게 재미없다라고